안녕하십니까. 한국텍토로닉스에서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준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DDR 메모리 인터페이스 및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파라미터 측정 기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DR SDRAM은 클락 속도를 높이고 데이터를 버스트 처리하여 클락 사이클당 2개의 데이터 비트를 전송하여 메모리 데이터 전송 속도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DDR SDRAM은 클락 속도가 높아 메모리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시켜주며 이에 따라 신호 무결성은 클락 속도가 증가하면서 신뢰성 있는 메모리 동작에 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로보드의 적절한 레이아웃과 신호 트레이스의 종단은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제덱 스탠다드에 근거한 DDR 메모리에 관련된 일반적 동작 원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겠으며 세미나 후반부에서 텍토로닉스의 오실로스코프 및 자동화 툴을 이용하여 DQS인 스트로브와 DQ인 데이터 및 클락 지터를 제덱 규격에 맞추어 검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DDR 메모리를 사용한 딥 모델 등을 쉽게 프로빙할 수 있는 텍토로닉스의 프로브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아젠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D램 메모리의 로드맵에 관련하여 알아보고 본 세미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DDR, DDR2의 기본적 동작 원리를 제덱 스펙에 근거하여 설명을 하고 시스템 내에서 동작하고 있는 DDR 메모리들의 파라미터를 텍토로닉스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을 통하여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의 대용량화, 더 빠른 속도, 더 낮은 전력 소비와 물리적으로 보다 작은 크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D램 기술의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주류 D램은 SD램, DDR, DDR2 및 DDR3와 같은 여러가지 기술을 향상 통해서 수년간의 발전해 왔습니다. 이는 또한 컴퓨터 메모리가 DIM에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DIM 구현은 Unregistered DIM에서부터 Registered DIM 및 FVDIM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도 설명하였듯이 D램 메모리의 발전 속도는 가히 괄목할 만한 수준이며 수년간에 걸쳐 데이터 레이트의 변화는 엔지니어들에게는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D램의 동작 원리를 근간으로 발전하여 온 DDR SD램의 경우 데이터 레이트가 DDR1에서 266Mbps부터 DDR3에 1600Mbps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레이트의 빠른 성장을 배경으로 현재 많은 전자산업 분야에서 DDR 메모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DDR 메모리에서의 신호의 무결성, 즉 시그널 인테그리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DDR 및 DDR2에 관련된 일반적인 동작 원리와 기본적인 구조 및 아키텍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SD램, DDR 등의 메모리 관련된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것이 각기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과 신뢰성 있고 상호 운용성 있는 메모리를 설계하는 방법 및 적용 방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 놓은 기준이 제덱에서 제공하는 표준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덱, 세계 반도체 표준협회는 제덱 표준 형식으로 메모리 규격을 제정하여 메모리 업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덱은 메모리 제조업체, 컴퓨터 제조업체, 테스트 장비 제조업체 등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비영리 조직으로서 오픈 제덱 표준은 다른 제조업체의 메모리 및 컴퓨터 메모리 컨트롤러, 허브와 상호 운영할 수 있는 메모리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 제조업체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장부터 DDR 메모리에 관련된 전체적인 아키텍처 및 DDR 메모리의 동작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데이터 메모리의 기본 사양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전송을 클락의 양쪽 엣지에서 구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두 번째, 일반적으로 DDR이란 더블 데이터 레이트 SD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로서는 데이터, 스트로브, 컨트롤, 어드레스, 클락, 전원 및 그라운드 등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DDR은 두 배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 두 배의 클락 속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디퍼런셜 클락 인풋을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리드는 엣지 얼라인 되어 동작하고 라이트는 센터 얼라인 되어 동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7번째, 기본적으로 버스트 동작 모드가 기본으로 하여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DDR-SDRAM의 기본적인 내부 블락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장표는 1기가 메모리의 예를 들은 것인데 행위 주소가 A0에서 A13인 14개의 주소를 구성하며 열의 주소가 A0에서 A9, A11, A12인 12개의 매트릭스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행과 열의 조합에 의한 매트릭스 구조인 뱅크라고 하는 집합의 개수가 4개, 그리고 각 메모리 사이즈에 해당하는 출력 아웃풋에 해당하는 개수가 4개일 경우를 가정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1기가의 메모리는 행의 주소가 14개에 의한 2의 14승인 16K의 행과 열의 주소인 12개에 의한 2의 12승계인 4K계의 열의 주소, 그리고 4개의 뱅크 및 4개의 아웃풋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블락도 역시 제덱 스펙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블락도이며 제조사에서 제조하는 메모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블락도에서 볼 수 있듯이 컨트롤 핀들의 입력단과는 달리 DQ, DQS는 바이디렉션한 핀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할 DDR2의 블락도는 동일한 1기가 메모리를 설명하는 것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뱅크의 수나 ODT, 즉 온다이 터미네이션 등에 의한 차이를 블락도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뒷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DDR-SDRAM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DDR에서 행해지는 각각의 프로시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DR의 동작의 각각의 과정을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면 5개의 과정으로 나눈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이니셜라이전의 과정인데 이는 파워를 인가한 후 모드 레지스터를 세팅하면서 아이들 상태로 진입하여 메모리가 일정의 명령을 수행하기 이전까지의 단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아이들 상태로 진입 전에 항상 DDR 메모리는 모드 레지스터 세팅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세 번째 동작은 모드 레지스터 및 익스텐디드 모드 레지스터 세팅이 종료된 후에 커맨드를 입력받아 각종 액션을 하기 전 단계로 일반적으로 뱅크와 행, 즉 로우 어드레스에 접근하여 행 액티브, 즉 로우 액티브 모드까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커맨드의 상태에는 다음과 같이 디셀렉트, NOP, 즉 노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모드 레지스터 세팅, 액티브, 리드, 라이트 등의 커맨드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동작에서는 오퍼레이션은 커맨드에서 설정한 로 어드레스까지 설정 이후에 열 어드레스까지 세팅으로 특정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오퍼레이션은 크게 뱅크, 로 액티베이션과 리드, 라이트 등의 동작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파워다운 모드로서 메모리의 일반적인 액세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전력 세이빙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오퍼레이션 동작을 중지하고 메모리 파워다운 상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DDR 프로시저의 첫 번째 과정이 이니셜라이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DR-SDRAM에서 일반적 전원 공급은 DDR400으로 기준으로 볼 때 VDDQ, VDD 등이 2.5V 전원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DDR2로 오면서 더 낮은 전압인 1.8V의 전원으로 동작을 하면서 전원에 관련하여 세이빙을 하는 것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VDDQ 및 VDD의 전원이 인가되어지게 된 후 DDR 메모리는 약 200마이크로세컨드 동안의 안정적인 클락이 공급되는지에 대한 시간적인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파워업 상태에서는 디셀렉트 및 NOP, 즉 특정 메모리가 선택되어지지 않고 또한 특정 오퍼레이션이 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때 클락 이네이블만 하이로 유지하여 메모리의 전원이 공급된 상태를 유지하고 이때 모든 메모리 영역에 관련하여 프리차지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레지스터 설정 명령으로 모드 레지스터를 적절한 키값으로 설정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이제 일반적인 다른 명령들, 예를 들면 행 활성화 명령이나 읽기, 쓰기 명령 등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모드 레지스터의 세팅에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DDR 컴포넌트의 여러 동작 모드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데요. 카스 지연 시간, 버스트 전송 타입,
벌스트 전송 크기뿐만 아니라 테스트와 제조회사가 지원하는 여러 다른 연산을 제어하는 데 모드레이터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응용에 알맞도록 사용자는 DDR 컴포넌트의 모드 레지스터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드 레지스터의 기본 설정 값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원을 인가한 후에 반드시 모드 레지스터 설정 명령을 통해서 적절한 키 값으로 모드 레지스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모드 레지스터 설정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칩셀, 라스, 카스, 라이트 이네이블을 모두 0으로 설정해야 되고요. 클락 이네이블은 명령이 전달되기 이전부터 1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드 레지스터 설정 명령을 전달할 때 A13에서 A0, A10번 비트, 그리고 BA1과 BA0는 모드 레지스터 설정하는 키값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드 레지스터 설정 명령은 전원을 인가하고 초기화하는 과정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DDR 컴포넌트가 일반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중간 과정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뱅크가 아이들 상태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여기서 뱅크가 아이들 상태여야 한다는 것은 뱅크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행이 하나도 없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어떤 행이 뱅크 내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프리차지 명령을 통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행을 비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각 레지스터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레지스터 세팅에서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장은 DDR 메모리의 뱅크 및 로우, 컬럼 어드레스에 활성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식해 놓은 것입니다. 뱅크 및 로우 어드레스들을 활성화되는 과정이 바로 DDR 메모리의 액티브 상태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컬럼 어드레스까지 활성화되는 과정을 리드나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설명했던 블락 다이어그램에서의 메모리 사이즈가 뱅크의 수 및 로우와 컬럼 어드레스의 개수에 의해서 메모리의 사이즈가 결정되는 것을 보셨는데요. 뱅크에서 지정된 행 활성화 명령하는 뱅크 액티베이션은 아이들 상태인 뱅크에서의 활성화할 행을 선택하기 위해서 수행됩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뱅크 주소 신호를 지정할 행의 주소와 뱅크의 주소를 지정하고 칩셀, 라스 신호가 0이어야 합니다. 뱅크 행 활성화 명령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선택된 뱅크에 지정된 행에서 일반적인 읽기 명령 또는 쓰기 명령 등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모드 레지스터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버스트 랭스는 A0에서 A2번의 레지스터에 대해서 각각의 버스트 길이별에 따라 2에서 8개의 세팅이 이루어지며 방식에는 시퀀셜 방식과 인터리브 방식 두 가지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버스트 타입은 시퀀셜 방식과 인터리브 방식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시퀀셜 방식에 의해 전송이 될 때, 예를 들어서 버스트 4의 전송을 예를 들자면 특정 읽기 명령이 지정하는 주소가 0x101일 경우 지정된 메모리 셀 블럭은 0x10, 0x14, 0x18, 0x1C에 위치하는 메모리 셀로 구성되며, 이는 4바이트의 데이터 벌스이기 때문에 4번지마다 메모리 셀이 위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스 지연 시간 이후에 매클록 사이클마다 0x10, 14, 18, 1C에 위치한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경우로 똑같이 버스트 전송 크기가 4개이고 읽기 명령이 지정하는 주소가 0x14일 경우 지정된 메모리 셀 블락은 위와 동일하며 카스 지연 시간 이후에 매 클록 사이클마다 0x14, 18, 1C, 10에 위치한 메모리 셀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0x18일 경우엔 0x18, 0x1C, 0x10, 0x14에 위치한 메모리 셀의 데이터가 출력으로 나옵니다. 위 세 가지 예에서 보셨듯이 버스트 전송 시 메모리 셀 블럭의 마지막 메모리 셀 주소를 넘어가면 메모리 셀 블럭의 처음 메모리 주소로 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메모리 셀 주소가 메모리 셀 블럭 내부에서 랩 어라운드 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모드 레지스터에서 세팅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 하나가요, 리드 레이턴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드 커맨드가 수행되어진 후에 일정 클락 이후에 첫 번째 리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DDR2, DDR266, DDR3의 경우 2개에서 2.5개의 클락 사이클을 가진 딜레이를 가지고 DDR400의 경우에는
3개의 레이턴시를 일반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는 A4에서 A6번지의 메모리 레지스터를 수정해서 데이터를 특정 비트로 세팅하면 레이턴시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오퍼레이션 모드 세팅을 A7번에서 A13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노멀 오퍼레이션 또는 제조사에서 어떤 특정 오퍼레이션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비트를 세팅하도록 지원도 하게 됩니다. 익스텐디드 모드 레지스터 세팅의 과정은 BA0를 0, BA1을 1로 지정하여 모드 레지스터를 세팅하게 되는데, 익스텐디드 모드 레지스터 세팅에 주로 아웃풋 드라이브 스트렝스라고 하는 인아웃풋 핀의 볼티지와 전류 드라이브 방식에 관련된 항목에 관하여 세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웃풋 드라이브 스트렝스에 관련하여서는 노멀 모드와 위크 모드 모두 두 가지를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은 앞에서 설명되어진 이니셜 및 모드 레지스터 셋업에 관련된 내용을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니셜 과정과 모드 레지스터 셋업의 과정을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워업을 한 이후에 200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에 안정적인 클락을 내어주면서 DQS, DQ 등의 NOP 상태가 유지된 상태, 즉 아이들 상태에서 익스텐디드 모드 레지스터 세팅 및 모드 레지스터 세팅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따라가시면 타이밍 다이어그램에서 각각의 신호에 있어서 이니셜라이저 과정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EMRS, 즉 익스텐디드 모드 레지스터 세팅과 MRS, 모드 레지스터 세팅이 되는 중에는 BA0, BA1에 관련된 셋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장까지 이니셜 과정과 모드 레지스터 세팅에 관련돼서 알아보았고요. 아이들 상태에 있는 DDR 메모리에 일정한 커맨드 명령을 주어서 특정 모드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진리 테이블을 보듯이 커맨드 명령에는 deselect, NOP, active, read, write, burst termination, 프리차지, 리프레시 등의 명령이 있습니다. 커맨드 명령이 수행되는 동안 클락 이네이블은 항상 하이여야 되고요. 리프레시일 때는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A10번 비트는 뱅크의 프리차지에 관련하여 모든 뱅크를 프리차지할 것인지 또는 특정 뱅크를 프리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각 명령어 테이블의 상태를 보면 커맨드 명령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eselect는 칩셀 자체가 하이가 되는 것이고, NOP는 칩은 선택되어지지만 나머지가 모두 하이입니다. active는 칩과 로우 어드레스, 즉 뱅크와 로우 어드레스가 선택되어진 상태를 로우 월서트 시켜서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리드에서는 칼럼 어드레스를 선택합니다. 이때 라스는 하이를 선택합니다. 라이트에서는 컬럼 어드레스가 선택되어지고 라이트 이네블을 떨어뜨림으로써 신호를 라이트 하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프리차지에서는 라스를 다시 떨어뜨림으로써 리드 라이트 액션에 의해 파괴되어진 셀을 차징하기 위해서 아이들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리프레시에서 오토 리프레시는 클락 이네이블을 하이, 셀프 리프레시는 클락 이네이블을 로로 하여서 주기적으로 메모리 내의 데이터를 보존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리프레시에서는 칩셀과 라스, 카스를 모두 로우로 하고 리프레시를 하게 됩니다. 오토 프리차지 중에서도 액티브, 리드 라이트 등의 모든 커맨드 오퍼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번 장과 다음 장에서는 커맨드 테이블에서 설명드렸던 각각의 커맨드에 관련돼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eselect는 앞에서 이야기하셨듯이 칩셀 자체를 하이로 해서 메모리 선택 자체를 금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NOP는 칩셀은 떨어졌으나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모드 레지스터 세팅은 모든 뱅크가 아이들이고 벌스트 트랜지션이 없을 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액티브, 즉 뱅크 행 활성화인 뱅크 액티베이션 명령은 뱅크에서 지정된 행을 활성화하는 명령으로서 아이들 상태인 뱅크에서 활성화할 행을 선택하기 위해서 수행됩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소 신호와 뱅크 주소 신호를 지정할 행의 주소와 뱅크의 주소로 지정하고 칩셀, 라스 신호가 0이어야 합니다. 리드 커맨드는 버스트 리드를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커맨드로서 로우 어드레스 세팅 후 컬럼 어드레스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A10번 비트에 의해서 오토 프리차지를 할 것인지 또는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토 프리차지가 선택되면 리드 버스트 이후에 자동적으로 오토 프리차지가 되는데, 이는 메모리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오므로 오토 프리차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대로 리드 버스트를 진행시키게 됩니다. 라이트 커맨드는 라이트를 진행하기 위한 명령으로서
라이트 커맨드에서 역시 컬럼 어드레스까지를 선택을 하고 리드와는 다르게 라이트 이네이블을 사용해서 로어 설트 시킵니다. 리드 커맨드와 동일하게 A10번 비트를 이용해서 오토 프리차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합니다. 오토 프리차지를 역시 선택하게 되면 라이트 버스트 위에 바로 프리차지를 수행하고 오토 프리차지 모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대로 버스트 명령을 계속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도표는 로우 어드레스와 컬럼 어드레스의 매트릭스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예로서 DDR 세미나의 서두에서 보여주었던 블락 다이그램에서 1기가 메모리 구성이 로우와 컬럼 어드레스에 의해서 어떻게 사이즈가 결정되는지 보여주는 예가 파란색 동그라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장과 다음 장에서는 프리차지와 리프레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차지는 리드 라이트 동작에 의해서 방전된 셀을 다시 차징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오픈된 로우 어드레스를 닫고 아이들 상태로 돌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한번 프리차지된 뱅크는 아이들 스테이트에 있으므로 반드시 뱅크 액티브하는 과정을 거쳐서 리드와 라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 프리차지 명령은 벌스트 읽기나 벌스트 쓰기 명령을 DDR 컴포넌트에 전달할 때 A10번 비트를 1로 지정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읽기나 쓰기 명령을 수행한 이후에 프리차지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는 뱅크가 아이들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읽기나 쓰기 명령을 메모리에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토 프리차지의 경우 자동적으로 맞춰서 프리차지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간단한 DDR 제어기를 설계하고자 할 때는 이 경우를 쓰는 경우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메모리 컨트롤러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읽기나 쓰기 명령을 전달할 때마다 자동으로 프리차지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 프리차지 명령을 DDR 컴포넌트에 따로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있지만 바로 전에 접근한 뱅크에 행을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뱅크를 다시 행 활성화 명령을 전달해서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는 메모리 시스템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보통 이러한 메모리 컨트롤러를 페이지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메모리 컨트롤러라고도 부르는데요. 페이지 모드란 이전에 접근한 행에 대해서 다시 접근을 시도할 때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드를 말합니다. 올 뱅크 프리차지, 즉 모든 뱅크 프리차지는 활성화된 뱅크이건 아이들 상태의 뱅크이건 상관없이 모든 뱅크를 아이들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DDR 컴포넌트에서 칩셀, 라스, 라이트 이네이블을 0으로 지정하고 A10번 비트를 1로 지정하면 이 명령이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 리프레시 명령은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리프레시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56메가의 DDR SDRAM은 8192개, 즉 13개의 어드레스 비트인 2의 13승계의 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64ms 동안 8192개의 리프레시 명령을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4ms를 8192개로 나눈 약 7.8 마이크로세컨드마다 리프레시 명령을 수행할 것을 권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왜 8192개의 리프레시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4개의 뱅크라고 하고 있는 각 뱅크마다 8192개의 행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동 리프레시 명령을 수행할 때마다 각 뱅크의 행들을 하나씩 리프레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컴포넌트는 내부의 자동 리프레시 명령을 수행할 때마다 뱅크의 몇 번째 행을 리프레시할 것인지에 대한 카운터를 내장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D램에서 리프레시 연설을 수행할 경우에는 리프레시할 행의 주소를 매번 지정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SRAM에서부터는 이를 내부에 카운터를 내장함으로써 간단하게 리프레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 리프레시 명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DDR 메모리의 컴포넌트가 자동적으로 리프레시할 수 있는 행의 주소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자동 리프레시 명령을 메모리 컴포넌트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칩셀, 라스, 카스를 0으로 하고 라이트 이네이블을 1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 리프레시 명령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의 컴포넌트의 모든 뱅크가 아이들 상태여야 합니다. 자동 리프레시 명령을 수행한 후에는 모든 뱅크가 아이들 상태가 됩니다. 셀프 리프레시와 파워다운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두 메모리 컴포넌트가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셀프 리프레시는 내부적으로 리프레시에 필요한 타이밍과 주소 정보를 발생해서 리프레시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오토 리프레시 명령을 주기적으로 전달해서 리프레시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전력 소모가 훨씬 작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메모리에 접근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파워다운 모드 역시 저전력으로 동작할 수 있던 부분들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장부터 오퍼레이션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액티브, 즉 뱅크 행 활성화라는 뱅크 액티베이션 명령어는 뱅크에서 지정된 행을 활성화하는 명령으로서 아이들 상태인 뱅크에서 활성화할 행을 선택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집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소 신호와 뱅크 주소 신호를 지정할 행의 주소와 뱅크의 주소로 지정하고 칩셀과 라스 신호를 0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로써 메모리 액티브 상태까지 수행 이후에는 리드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 전 단계까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DDR 리드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커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트 읽기 명령을 메모리 컴포넌트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클락의 상승 엣지에서 칩셀과 카스가 0이고 라이트 이네블이 0이어야 되는데요. 버스트 읽기 명령을 메모리 컴포넌트에 전달하면서 내부의 모드 레지스터에 설정된 카스 지연 시간에 따라서 2개의 클락이나 또는 3개의 클락 후에 읽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출력이 됩니다. 또한 버스트 전송 크기나 버스트 타입도 모드 레지스터에 설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표에서 중점적으로 보여야 할 것은 데이터 스토로브 핀인 DQS에서 프리앰블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미나 후반부에 저희들이 이 프리앰블과 DQS와 DQ의 앰플리트를 기준으로 스코프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앰블은 DQS의 리드 또는 라이트 직전에 로우 또는 하이로 일정 시점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시간적인 딜레이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DDR1과 DDR2에서는 프리앰블이 로우로 떨어지고 DDR3에서는 리드일 때 로우로 라이트일 때는 하이로 올라가는 일정의 시간 간격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프리앰블은 일반적으로 리드일 경우 1클락 사이클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요. 라이트일 경우에 대략 0.35 클락 사이클로 짧은 간격을 유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DDR2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한 리드는 DQS의 엣지 얼라인드 내에 동작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미나 후반부에서 텍트로닉스의 오실로스코프 및 자동화 툴 등을 이용해서 DQS인 스트로브와 DQ인 데이터 및 클락 지터를 제대 규격에 맞춰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시그널인 인테그리티를 검증하기 위해서 리드 신호와 라이트 신호를 따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요. 리드와 라이트 신호를 구분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프리앰블의 길이의 차이이며 또한 신호의 앰플리튜드 등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리드 신호는 DQS인 스트로브와 DQ인 데이터가 엣지에서 얼라인드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라이트인 신호는 DQS인 스트로브와 DQ인 데이터가 센터에서 얼라인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위 그림에서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DQS가 DQ와 엣지 얼라인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스트 쓰기 명령은 활성화된 뱅크에서 활성화될 행을 접근해서 매 클록 사이클마다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메모리 컴포넌트에서 버스트 쓰기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칩셀과 카스, 라이트 이네이블 모두 0으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버스트 쓰기 명령을 전달하는 클록과 동시에 지정해야 합니다. 연속적으로 저장되는 주소는 버스트 읽기 명령에서와 같이 버스트 전송 크기, 버스트 전송 타입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본 장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리드와는 다르게 라이트에서는 프리앰블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 신호는 DQS인 스트로브와 DQ인 데이터가 센터 얼라인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리드 버스트와 라이트 버스트 명령의 종류 및 인터럽트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트 읽기 명령과 버스트 쓰기 명령은 버스트 전송 크기만큼의 사이클을 수행하지 않고 종료될 수 있는데 이를 버스트 종료라고 하고 버스트 터미네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버스트 읽기 쓰기 명령을 수행하는 도중에 새로운 버스트 읽기 쓰기 명령이 전달되어지는 경우나 두 번째, 버스트 읽기 명령을 수행하는 도중에 버스트 전송 종료 명령이 전달되는 경우 또는 세 번째, 버스트 전송 크기에 상관없이 버스트 쓰기 명령을 수행하는 도중에 버스트 전송 종료 명령이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터럽트 및 프리차지 등에 의해서도 버스트 전송의 종료 명령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DDR 신호의 정기적 특성 및 타이밍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는데요. 제덱 스탠다드의 스펙을 캡처해 놓은 화면입니다. 전체의 스펙은 아니고 일반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스펙을 캡처해 놓은 부분인데요. 본 세미나의 후반부에서 이런 제덱 스탠다드의 근거에서 측정하는 텍트로닉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고, 또한 프로브에 관련된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부터 DDR2에 대해서 소개하겠는데요. DDR2에서부터는 DDR1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DDR1과의 차이점을 도식화해 놓은 것입니다. 장표에서 빨간색 언더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볼테지 레벨을 낮춰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두 번째, 뱅크를 8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세 번째, 데이트 레이트 자체도 빨라졌습니다. 네 번째, 애디티브 레이턴시를 사용하며, 다섯 번째, 레이턴시 면에서는 라이트 레이턴시도 규정되어 있어서 커맨드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DDR2는 익스텐디드 모드 레지스터 세팅에서 온다이 터미네이션을 제공해서 데이터의 신호와 데이터의 스트로브의 신호 무결성을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면들이 DDR1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DDR2의 피처를 보실 수 있는데요. DDR1을 근간으로 DDR2가 설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퍼런셜 클락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라이징 클락에서 커맨드를 이용합니다. DQS 엣지에서 리드를 얼라인하고 DQS 센터에서 라이트일 때 얼라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은 1.8V를 사용한 걸 아실 수 있으며, 라이트 데이터 시 데이터 마스크를 사용하고 카스 레이턴시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애디티브 레이턴시를 사용합니다. 또는 4개와 또는 8개의 버스트랭스를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ODT 즉 온다이 터미네이션을 사용해서 신호 무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DDR2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DDR2의 기본적인 내부 블락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DDR2의 블락도는 동일한 1기가 메모리를 설명하는 것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미나 전반부에 보셨던 DDR1과의 약간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 DDR2 역시 뱅크, 로우, 컬럼의 수 및 데이터의 아웃풋의 개수에 따라 메모리의 용량이 결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DDR1과의 차이점 등은 뱅크의 수나 또는 온다이 터미네이션 등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표는 기존의 DDR에서의 기본적인 컨셉을 바탕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전반적인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과 그런 부분들을 타임 도메인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DDR1에서 보였던 것과 비슷한 형식으로 메모리 이니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워업한 이후에 200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안정적인 클럭이 공급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프리차지 과정을 강제적으로 거치게 되며 EMRS 세팅, 즉 익스텐디드 모드레이터 세팅 과정을 거치고 일정 시간이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클락 제너레이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니셜라이저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또한 이니셜 과정 중에서 모드레이터 세팅 과정을 보면 버스트 랭스, 버스트 타임, 카스 레이턴시, 테스트 모드 또는 라이트 리커버리 타임 등에 관련된 세팅을 합니다. 이때 라이트 리커버리 타임이란 버스트 라이트 전송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프리차지로 들어가는 지점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익스텐디드 모드 레지스터 세팅하는 과정에서는 DDR1과는 다르게 애디티브 레이턴시 및 온다이 터미네이션 등의 세팅에 관련된 부분을 세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DDR 섹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DDR2의 이니셜 과정도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DDR1과 같이 커맨드 진리 테이블의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커맨드 진리 테이블에서 보시면 액티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액티브, 즉 뱅크 행 활성화인 뱅크 액티브 명령은 아이들 상태인 뱅크에서 활성화 행을 선택하기 위해서 수행됩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소 신호와 뱅크 주소 신호를 지정할 행의 주소와 뱅크의 주소로 지정하고 칩셋 라스 신호를 0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DDR2에서도 마찬가지로 액티브 이전에 항상 프리차지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액티브 커맨드는 로우 어드레스까지 세팅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리드 및 라이트는 칼럼 어드레스까지 세팅을 보여주는 것을 표로 보여드립니다. 현재 장표에서는 DDR의 진리 테이블을 타임 테이블 형식으로 도식화해 보았습니다. 각각 액티브 상태와 리드 및 라이트 상태일 때의 클락 이네이블, 칩셀, 라스, 카스, 라이트 이네이블들의 세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티브, 리드, 라이트 커맨드 이후에 일정한 레이턴시를 기다렸다가 스트로브 핀인 DQS에 동기를 맞춰 데이터가 리드 또는 라이트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리드 데이터는 DQS에 엣지 얼라인드 되며 라이트 데이터는 DQS에 센터 얼라인드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DDR2의 오퍼레이션 화면을 보여드리는데요. 기존 DDR1과 다른 오퍼레이션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드 오퍼레이션에서 카스 레이턴시 이전에 에디티브 레이턴시를 두어서 빨라진 오퍼레이션의 데이터 레이트를 정확하게 동작시키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벌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이 장피에서 에디티브 레이턴시는 2개, 카스 레이턴시는 3개를 합한 전체 레이턴시를 5개를 선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 왼쪽에 AL을 2개, CL을 3개, 전체 합한 레이턴시가 5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리드는 DQS에 엣지 얼라인드 되어 동작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세미나 후반부에서 텍토닉스의 스코프 및 자동화 툴들을 이용해서 DQS의 스트로브와 DQ 데이터 및 클락 지터를 제대 규격에 맞춰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커맨드에서의 동작 또한 DDR1과 다르게 레이턴시가 적용이 되는데요. 리드 레이턴시에서 1을 뺀 레이턴시를 적용해서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장에서 보셨듯이 리드 레이턴시를 5를 적용했다면 이때의 라이트 레이턴시는 4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피의 하단부에 WL이라고 하여 라이트 레이턴시의 전체 계산되는 방식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의 시그널 인테그리티를 검증하기 위해서 리드 신호와 라이트 신호를 따로 분리하게 되는데요. 리드와 라이트 신호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프리앰블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신호의 앰플리튜드 등으로 구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리드 신호는 DQS인 스트로브와 DQ인 데이터가 엣지에서 얼라인드 되고, 라이트 신호가 DQS인 스트로브와 DQ인 데이터가 센터 얼라인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 시그널을 통하여 DQS와 DQ의 셋업 홀드 타임을 측정할 수 있고, 리드 시그널을 통해서는 DQS와 DQ의 스큐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DDR1과 DDR2에 관한 전반적인 오퍼레이션과 인터페이스에 관련돼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이후에 이어질 두 번째 시간에서는 텍토닉스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각각의 DDR 메모리에 관련된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